안녕하세요.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. 오늘은 의대 가는 법 그리고 성적 올리는 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서울대 의대 본과 2학년 정영군을 모셨는데요.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현재 본과 2학년 재학 중인 김정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거는 조금 두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랑 서울대 의대 가고 싶었던 거랑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. 시기가 사실 다들 좀 어릴 때부터 멋있는 직업 하고 싶잖아요. 그래서 저도 약간 어릴 때부터 의사는 좀 멋있는 직업이니까 하고 싶은 직업들 중에 하나? 그런 느낌이었다면 아마 제가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 딱 마음을 먹은 거는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부터 그랬어요. 물론 제가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, 중학교 때도 이제 자사고나 영재고 이런 입시를 준비는 했었는데 그것은 서울대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그런 걸 준비했었다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후에 성적도 좀 나오고 이제 저의 적성이나 미래에 대한 좀 계획 그런 걸 이제 잘 생각하고 따지다 보니까 이제 의사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서울대 의대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 일반고가 메리트가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만약에 제가 자사고로 갔었다면 아마도 일단 내신이 이 정도로 안 높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일반고가 좀 더 내신 따기가 쉬운 게 첫 번째 메리트란 메리트고 제가 다닌 학교가 일반고 중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과학 중점 학교라 가지고 이제 과학 관련된 대회도 되게 많았고 좀 동아리도 되게 학교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준 편이어서 어떤 동아리를 주로 하셨어요? 저는 이제 화학 동아리를 3년 동안 했었고 그 다음에 틈틈이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산출물을 만드는 그런 동아리를 고등학교 1, 2학년 때 1년씩 했었거든요. 그런 동아리 활동도 지원해주고 대회도 많은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. 저는 이제 사실 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저는 공부를 그래서 어느 하루에 정말 열심히 몰아서 했다기보다는 꾸준히 오랫동안 많이 해서 제 체감상으로는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다 느꼈던 것 같아요. 꾸준히 매일 생활화해서 공부를 한 거군요. 고3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이제 새벽 한두 시까지 공부한 게 좀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3 때 공부 시간만 따지면 다른 친구들보다도 적을 수 있어요. 아마 중학교 1, 2, 3학년, 고등학교 1, 2, 3학년 그 6년 동안의 공부 시간을 합하면 아마 남들보다 몇 배 더 많지 않을까. 이건 약간 정석 케이스네요. 그리고는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? 수면 시간은 보통 한두 시쯤에 자고 학교를 가야 하니까 8시엔 일어났거든요. 수면 시간 자체는 보통 7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, 대충. 제가 새내기 때는 속된 말로 이제 의대뽕, 뭐 서울대뽕 그런 프라이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다른 친구들로 치면 4학년이다 보니까 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건 좀 없어졌고 대신 요즘 이제 친구들이 취업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은 없을 때 확실히 의대 오길 잘했다 느끼고 그다음에 또 좋을 때가 과외 구할 때 아무래도 조금 페이를 세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더 잘 구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확실히 서울대 의대가 좋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. 솔직하게 말하면은 항상 어느 정도는 잘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, 초등학교 이럴 때는 반에서 5등 정도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간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험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그때 전교 5등인가 6등 해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. 저희가 좀 학교도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. 15반까지 있고 살면서 그렇게 높은 등수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아 진짜 의대 가볼까 이런 생각도 그때부터 슬슬 했던 것 같아요. 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학습 활동 이런 게 있어요. 학습 활동이 뭐냐면 소설 같은 작품 하나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소설에서 주제는 이런 식으로 약간 교과서에 질문이 있는 게 있거든요. 저는 그 학습 활동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외웠어요.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. 특히 서술형 이런 걸로. 저는 그런 학습 활동 같은 거를 다 외웠고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암기를 하고 시험을 봤거든요. 주제라든가 학습 활동, 뭐 형식적 특징 이런 실험에 나올 만한 거는 다 외워야
외워야 한다.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이랑 수능이랑 공부법이 크게 안 달라요. 수학 말고 다른 과목들은 정말 내신 시험 기간에 교과서를 위주로 봤었어요. 근데 수학은 교과서도 당연히 다 보지만은 문제집을 정말 많이 풀었어요. 수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제일 좋다 생각했어서 특히 그러면 좋은 문제집 같은 거 있어요? 추천해 줄 만한 문제집? 추천 문제집이 있다면 그냥 수능 기출 문제집이나 문제 수가 정말 많은 그런 문제집을 선호했어요. 예를 들면 센 자이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. 문제 퀄리티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문제 수가 많은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두꺼운 문제집을 하나 사서 풀고,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오답을 잘 해라.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스스로가 그 문제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게 돼요. 가끔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쉬운 문제, 계산 문제 이런 건 안 풀고 넘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안 좋다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한 번은 꼭 풀어봐야 한다 생각을 해서 문제집을 사면은 다 풀고, 교과서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대체로 쉬운데 그 문제들도 모조리 다 풀었었어요.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? 네,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내신 등급이 잘 나온 편은 아니어서 당당하게 이렇게 공부하세요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, 이거는 제가 고3 때 돼서야 좀 깨달은, 그때 좀 만든 공부법 중 하나예요. 어떻게 했냐면 형광펜을 일단 색을 한 2개 정도 준비를 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란색 형광펜으로는 어떤 걸 밑줄을 긋냐면 구문 분석이 잘 안 되거나 해석이 좀 안 되는 그런 문장을, 그래서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그어주고, 그 다음에 다른 색, 예를 들면 초록색 이런 걸로는 지문 또는 그 문단에서 주제나 이제 핵심 문장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밑줄을 그어줬어요. 그렇게 하면 좋은 게, 사실 시험에 보통 그 형광펜 친 거에서 다 나오거든요. 왜냐면 일단 해석이 안 되고 구문 분석이 안 된다는 건 어려운 문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고, 또 당연히 그 문단이나 지문의 주제문도 문단을 요약해주는 문장이다 보니까 시험에 내기 되게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정말 시험도 그 밑줄 친 거에서 다 나오더라고요. 나머지 한 색깔 저는 보통 회색으로 모르는 단어 보통 그렇게 3가지 정도 이렇게 잘 체크해주고,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형광펜 친 문장을 다 외우려고 했고요. 탐구는 일단 제가 과탐, 사탐을 다 합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, 탐구는 정말 100% 암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사실은 저는 일단 교과서에 나온 작은 문장 또는 구석에 보면 이렇게 네모 쳐져갖고 조그맣게 써져 있는 거 있거든요. 그런 것까지 다 외웠어요, 내신은. 근데 그 교과서를 정말 통으로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거는 약간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선 처음엔 교과서를 한 3번 정도는 그냥 통으로 읽어요. A4 용지 같은 거에다가 대단원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우리 주변의 원소 이런 식으로 대단원 있으면은 그걸 딱 쓰고 그거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다 써보는 거예요. 교과서 안 보고 다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교과서랑 그 제가 쓴 거랑 비교를 하면서 빠진 내용을 이제 다른 색깔 펜으로 쓰는 거죠. 첫 번째 물은 걸 빨간색으로 썼으면은 이제 그거 빨간색을 다시 외울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이면지나 백지 꺼내가지고 그 단어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다 써보는 걸 한 번 더 해봐요. 그럼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물은 게 있거나 외웠어야 했는데 못 외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그걸 한 2-3번 하다 보면은 교과서가 이 정도여도 이렇게 한 두꺼워도 외울 게 거의 노트 1-2장으로 확 줄어요. 수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교재는 기출문제집이랑 EBS 그 둘이고, 그 중에 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기출문제집을 얘기하고 싶어요. 사실 저는 기출문제집들의 차이는 그 해설이 커요. 왜냐면 문제 자체는 똑같은 게 어차피 다 수능, 평가원, 모의고사 기출이잖아요. 그래서 문제는 다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해설을 제일 자세히 써줬거나 또는 내가 편하게 해설 써줬거나, 나에게 맞는 해설집을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라. 기출문제집이 없는 범위 같은 경우는 EBS에서 또 뽑아서 풀고 하면 되니까.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집 다 풀고 그리고 EBS도 풀고. 네, 사실 기출은 또 한 번 보진 않고 한 3번씩 본 것 같아요.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기출문제집을 제가 강조하고, 2번째 강조한 거는 생활습관. 생활습관? 되게 의외네요. 사실 수능은 어떻게 보면은 그날 하루의 시험으로 다 좌우하는 거잖아요. 맞죠?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도 수능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걸 몇 년간 했나요? 고3 때 1년이면 충분해요. 고3 1년 동안 제가 일단 했던 게, 첫 번째로는 아침 7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자기. 수능을 다 아침에 보잖아요. 아침 8시 반이었나?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제 아침 일찍 보다 보니까 수능날도 그렇게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제가 뭐 어디서 읽은 건 아니고 제가 들었던 그 인강쌤이 알려주신 건데, 아침 일어나고 한두 시간 지나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일찍 일어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,
그다음에 저는 이제 보면은 순서가 그 밥 먹기 전에 국어 수학 보고 밥 먹고 영어 탐구를 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우선 일어나자마자 국어 공부를 했어요. 왜냐면 국어를 제일 처음 보니까.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시험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게 힘들거든요. 힘들죠. 네. 많이 힘들죠. 수능 시간표 맞춰서 공부한 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거를 1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꿀팁이라 생각을 합니다. 이거 좋네요. 그러니까 생활 습관도 지키고 그리고 그 수능과 같은 시간대에 그 과목들을 그 공부를 했다는 거죠. 수능 공부법을 과목별로 조금씩만 더 네.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기출문제집 강조드렸죠. 근데 저는 지문을 좀 정독하는 연습을 했어요. 정독을 하면 어떤 게 좋은 거죠? 착각이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글을 되게 빨리 읽고 문제를 풀 때 문제 보고 글 보고 문제 보고 글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글을 좀 열심히 보고 문제를 풀 땐 대신 지문으로 다시 안 돌아갔어요. 요즘 비문학 독서 지문이 어렵다고 하잖아요. 그 독서 지문의 내용을 그냥 다 좀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문제 푸는 건 그냥 뭐 이 글에서 옳은 내용은으로 다 줄여진단 말이에요.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독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, 근데 이제 처음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 다 못 풀 수도 있는데 이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읽는 속도도 빨라져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수능 볼 때는 충분히 다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, 뭐 이런 말씀을.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 수능과 이제 내신의 차이는 수학에선 킬러 문제라 생각해요. 흔히 말하는 오답률 되게 높은 문제 한 4개 정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킬러 문제를 어떻게 공부했냐 말씀드리자면, 정말 이제 시중 나오는 이제 교재들 보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최대한 해설지를 안 보고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풀려고 노력했어요. 우선은 일단 최대한 시간 오래 잡고 노력을 하면은 그 문제를 못 풀더라도 머리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런 머리 쓰는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문제 풀려 했고, 근데 2시간까지 봤는데도 못 풀면은 그때 이제 해설지를 보는 방향으로. 해설지도 이제 바로 보고 다 베끼지 않고, 해설지도 보면 약간 스텝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. 약간 해설지가 한 페이지 전체 있으면은 일단 한 문단 보고 그걸 이제 힌트처럼 사용해서 그걸 갖고 뒤에는 혼자 풀어보려고 노력하고,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제 해설지의 도움만 받고, 해설지는 약간 보조 역할로만 쓰고 문제는 내가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,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 킬러 문제 푸는 실력을 늘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영어는 그냥 저는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, 영어는 진짜 시간 싸움이거든요. 왜냐면 한 문제 푸는데 40초, 50초밖에 안 걸려야 해요. 그래서 실전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주고, 그리고 듣기를 보통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하는데 듣기 푸는 연습을 꼭 해줘야 한다. 왜요? 수능 영어 듣기가 이제 쉽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.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듣기를 틀려도 이건 실수니까 괜찮지, 다음에 맞추면 되지, 이렇게 말을 하는데,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쉬운 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. 그래서 영어 듣기도 만약에 내가 영어 듣기를 틀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꼭 연습도 해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과탐 같은 경우는 제가 수능에서 화학 1이랑 지구과학 2 이렇게 2개 선택했는데, 과탐 같은 경우는 수능도 사실은 70% 정도는 거의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개념 암기법은 아까 내신들이랑 동일하게 했었고요. 특히 화학 1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. 그 시간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, 보통 요즘 인강쌤들이든 수능 쌤들이 그런 문제 풀이법을 되게 잘 알려주시거든요. 그런 유명 쌤들이 알려주는 풀이 방법을 수능 기출 문제나 이제 다른 사설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, 만약에 그 방법이 나랑 안 맞다 싶으면은 좀 가감하게 그 방법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하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